저는 지금 끝내주는 페라리를 타고 있습니다. 이름이 로마. 이거는 진짜 그동안 어떤 페라리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거든요. 편안하고 심지어 시트가 너무 좋아요. FA 스파이더를 타고 일제 스트림을 달려볼 겁니다. 진짜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뒤가 막 돌아가. 그동안 페라리가 지명에 관련된 자동차 이름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마라넬로, 모데나, 보통은 페라리 공장에 가까운 지명을 땄었는데 이름이 로마입니다. 사실 이탈리아라는 모델도 있긴 했지만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그런 자부심보다 도시들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심해요. 그 중에서 로마는 역사가 가장 긴 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보다 어찌 보면 로마가 갖는 상징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 이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라고 얘기를 하면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들 나오고 정복전쟁을 일으키던 로마 제국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로마는 그때 로마를 뜻하는 로마는 아닙니다.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활기차고 예술과 문화가 꽃피웠었던 1950년대에서 60년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 이 모토가 라 누오바 돌체 비타였어요. 라 돌체 비타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누오버라는 게 붙었죠. 영어로 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로마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탈리아가 이제 패전국이었잖아요. 파시즘 이런 것들에 억눌렸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1950년대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50에서 60년대가 새로운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 음악, 미술, 패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의 패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부터 이제 시작돼서 뻗어져 나온 겁니다. 그때 레트로 감성이 이 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봤었던 여느 페라리보다도 매혹적으로 느껴집니다. 상당히 유려한 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래적으로 뾰족한 디자인을 쓰면서 색다른 느낌을 취해주고도 있고요. 1950년대, 60년대 이제 페라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내놓았었던 GT 모델들, 그리고 뭐 베를리네타 모델들, 이런 차들의 디자인이 패스트백 루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각형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오래된 페라리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기도 하고요. 매혹적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포르토피노랑 여러 가지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외관 디자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는 FR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F8 같은 모델과도 실루엣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기존의 다른 페라리 모델들은 완전히 운전자 중심적이었어요. 옆에 앉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 정도였습니다. 모니터도 생기고 뭐 발판도 생기고 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페라리의 디자인은 운전자만을 위한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레이아웃 자체가 거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밀레밀리아 경기를 보면 굉장히 장거리를 뛰는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서킷을 달리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를 한 바퀴 도는 경기였어요. 운전자 외에 옆에 코드라이버가 언제나 있어야 됐습니다. 지금 랠리 경기하는 것처럼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 실내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페라리도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보조석도 훌륭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이 페라리의 속도감이나 주행 성능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크기가 커졌고요. 터치도 전부 다 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제는 버튼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심지어 시동도 터치로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동을 거는 건 물리 버튼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터치로 만들어 놨고, 마네티노 스위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스포츠, 레이스 이런 식으로 다 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설정들 이런 것들도 전부 터치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사용하기는 일단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도 터치로 조절을 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페라리를 타는 느낌이고 딱 요즘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마란 자동차가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도 맞지만 최신 페라리 그리고 차세대 페라리를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섞여져 있어요. 이런 디스플레이는 엄청 최신 디스플레이인데 오토, 매뉴얼 그리고 후진 조작하는 이런 레버들은 클래식 페라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창문 버튼이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클래식카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절묘하게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는 4명이 탈 수 있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흔히 페라리라고 생각하면 488, F8 굉장히 격렬한 슈퍼카를 떠올리는데 이 로마 모델도 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뒤에 어린 자녀들도 태울 수 있고 카시트도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격에 맞게끔 승차감이 너무 편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동안 어떤 페라리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거든요. FF나 GTC도 이런 장거리 주행에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였는데 승차감이 이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지금 스티어링 휠 돌리는 감각, 페달 감각들이 그동안 페라리에서 보여줬었던 감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성능 승용차를 타고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고 있고 여유롭습니다. 진짜 컴포트는 컴포트인 거예요. 시속 100km 정도지만 스티어링 휠도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지 않고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자,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심지어 시트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페라리가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로마가 엔트리 모델이고 GT카 성향이 강하다곤 하지만 페라리는 페라리죠. 딱 스포츠 모드만 올려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페라리는 진짜 하드코어한 모델도 잘 만들지만 이런 GT를 원래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컴포트 모드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감각마저 이제 아까 그 편안했던 느낌은 거의 없어요. 스티어링 휠도 제가 굉장히 부담 가질 만큼 무거워졌고 가속 페달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로마에는 페라리가 주로 사용하는 3.9L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도 사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 있고 여러 차종에 쓰이는 만큼 차종에 좀 특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F8이랑 같이 쓰기도 하는데 뭐 F8 같은 경우는 드라이 펌프 방식을 사용하고 여러 부속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차는 그렇게 격렬하게 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구성이나 주행 질감 면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최고 출력은 620마력입니다. 그리고 F8 스파이더보다 이 차 더 가벼워요. 한 100kg 이상 정도 가볍기 때문에 GT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이런 레이스 모드에서는 페라리의 강력함을 또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포르토피노를 타고도 굉장히 즐거워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로마가 그때 포르토피노가 들려줬었던 사운드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소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순발력 자체도 훨씬 더 나은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포르토피노도 이제 포르토피노 M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모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로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페라리 엔트리 모델과 비교해도 뭐 성능적, 매력 지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스 모드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페라리의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GT의 목적은 편안하게 달린다도 있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편안하게 빠르게 달린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스포츠 모드나 레이스 모드에서는 그런 격렬한 느낌도 전달해 주면서 엄청난 안정감으로 도로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실 페라리가 듀얼 클러치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이 엔트리 모델급에서는 굉장히 빛을 봤거든요. 기존에는 변속기 트러블도 워낙 많이 있었고 트랜스미션 오일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7단 듀얼 클러치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싹 사라졌고 이제는 8단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효율, 즉각적인 반응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8단 변속기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확실히 페라리는 이렇게 직접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서킷까지는 로마를 타고 굉장히 편안하게 오는 겁니다. 여유롭게요. 네, 서킷에 와서는 로마보다는 미드십 스포츠카 FA 트리부토 혹은 FA 스파이더가 훨씬 더 낫겠죠. 오늘은 FA 스파이더를 타고 인제 스피드움을 달려볼 겁니다. 사실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720마력짜리의 미드십 스포츠카를 맛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서킷 내 사고 차량 구조 작업으로 전체적인 진행 시간이 15분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서킷은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지만 통제가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달리는 거거든요. 규칙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동작들도 있습니다. 주의사항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 서킷에 오셔야 돼요. 네, 일단 페라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후륜구동을 굉장히 고집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부 몇몇 차종은 4륜구동 모델이 있긴 하지만 800마력짜리 모델에도 후륜구동만 고집하는 진정한 퓨어한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4륜구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주행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페라리는 상당히 콧대가 높아요. 4륜구동? 그런 게 왜 필요해? 페라리는 정말 순수한 스포츠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4륜구동 따위는 잘 넣지 않습니다. 오로지 뒷바퀴로만 달리는 자동차를 줄곧 만들어 왔어요. 720마력의 최고 출력은 오로지 뒷바퀴에만 걸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모든 안전장비까지도 해제할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자, 일단 레이스 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끝도 레이스 모드로 끝날 것 같지만 자, 갑니다. 자, 그동안 페라리를 타고 서킷에 올 때면 언제나 약간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뭔가 운이 잘 안 따라주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늘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황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엄청난 트랙션. 자, 변속기는 진짜 칼같이 변속해주고요. 확실히 제가 인제에서 많은 스포츠카들을 몰아봤지만 이 페라리가 주는 이 압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뒤가 막 돌아가. 자, 굳이 제가 수동 변속을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변속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F1 변속기의 위력이죠. FA 스파이더 모델은 로마와 다르게 7단 변속기입니다. 자, 이 폭풍 같은 주행이 마무리가 됐네요. 오우, 땀나. 네,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수많은 수식보다 그냥 차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와닿는 자동차였습니다. 육감적이고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자동차였고, 페라리의 GT답게 강력한 성능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페라리가 내놓은 자동차 중에 가장 편안합니다. 승차감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공간도 넓은 편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실내는 또 완벽하게 미래적인 자동차였거든요. 그동안 페라리는 수많은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전부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도 로마를 좀 새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자동차예요. 그리고 페라리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물론 옵션을 추가하면 한 4억 정도 되긴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길거리에서 로마를 보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자동차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